자,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타점 전문 채널 타점쟁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좀 찾아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저의 포트폴리오를 오늘 공개를 좀 하고, 여러분들도 괜찮은 코인이다 싶으시면 한번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코인을 좀 들고 왔고요. 단순히 이 코인에 대한 전망성 그리고 가치 투자를 위에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수익 실현으로 들고 가는 코인 중 하나인데, 그런 거 말고도 저는 전업 투자를 하다 보니 항상 차트 앞에 있습니다.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모르고 잡을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바닥권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 상승장까지 괜찮은 코인들이다 생각을 해서 들고 왔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무조건 투자를 해라 이런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판단 하에 괜찮은 코인인 것 같다 싶으시면 코인을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코인에 대한 전망성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차트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다음 시장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비율을 제가 어떻게 들고 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변동성이 큰 폭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만하다, 그리고 수익을 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를 하지만, 정말 바닥권까지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저 또한 현물을 잡을 생각이고 비트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끔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코인은 이제 BNB라고 해서 바이낸스 코인입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빗썸에도 지금 현재 워너마켓에서 상장이 되어 있긴 한데, 저는 절대로 이 코인들을 한국 거래소에서 매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업비트나 빗썸 같은 그런 작은 거래소에는 호가창도 그렇게 두껍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물량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 이 호가창이 버텨주질 못해서 가격이 빗썸이나 업비트에서만 가격 펌핑이 되는 현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쓰고 있는 해외 거래소에서 똑같이 물량을 담을 거고, 이 물량을 가지고 스테이킹까지 하면서 저는 이 이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를 받을 생각이고,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바이낸스는 좋은 거래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펑좌우를 정말 좋게 봐요. 이 BNB가 확장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보면은 정말 괜찮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시즌에는 왠지 모르게 이더리움보다 BNB가 더 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BNB는 그냥 알트의 대장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장이 이더리움이 과연 이번 시장만큼의 이더리움 역할을 해줄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드는데요. 저는 생각보다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BNB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창펑자유가 코인에 대한 사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성장을 시켜서 대장으로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잡을 거냐면 210불에서 200불 이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저는 아마 꾸준히 매집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도착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매집을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라인에서는 어디에서든 잡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생방송에서 긴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중 하나가, 여러분 물리더라도 탈출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물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차트들은 알트코인들이 물린다 하더라도, 물리고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탈출, 그리고 큰 수익까지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어느 자리가 됐든 풀시드 풀매매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왜냐? 이 코인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족족 내가 받을 수 있는 시드는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0불에서 200불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매집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매수 매집을 할 생각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BNB 아주 좋은 코인이니까 봤을 때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같이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BTC입니다. 비트코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비트코인은 제가 13,000불 밑으로부터는 계속 꾸준히 매집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13,700불이 제가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 내려가 있는 동안에 매일 살 겁니다. 왜 알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사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스닥에서 보면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있죠. 에이다, 뭐 리플, 시가총액이 큰 뭐 도지코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테슬라, 뭐 애플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비트코인은 저는 나스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스닥처럼 증시 역할을 하는 코인이고, 이 코인이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간 이 비트코인이 사라질 수 있어요. 이 비트코인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이 가장 먼저 사라질 게 분명하고, 수익이 알트코인보다 적게 난다 하더라도 13,000불부터는 밑으로 언제든지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시드를 온전히 비트코인에만 투자를 할 것이고,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어느 정도 두려고 하냐면, 제 생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제가 시드가 100이 있다라고 하면 8은 비트코인을 사는데 쓸 거고, 나머지 2 중에서 알트코인을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수익이 적게 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을 안 쳐다볼 게 아니라, 수익이 적게 난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내 시드를 투자할 수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이다. 그리고 나머지 이 정도 되는 시드를 분할로 알트를 잡으셔도 알트는 충분히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비트코인은 매집 시작을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을 알트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드릴 코인은 마나, 디센트럴랜드인데요. 저는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메타에서도 그렇고, 메타버스에 대한 환상이 좀 엄청 큰 편입니다. 다음 시즌부터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엄청 큰 붐이 올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에서 거의 대장격인 코인 중에서 마나와 샌드박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두 가지가 저의 포트폴리오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나도 0.3불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꾸준히 매집할 생각이고요. 똑같이 여러분들도 디센트럴랜드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밑으로는 괜찮은 손익입니다. 물려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이 코인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탈출시켜주고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인은 샌드박스 코인이에요. 이 샌드박스도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대장격이었어요. 이번 상승에서도 그렇고 다음 상승에서도 그렇고 대장격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해서 0.4불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한번 매집을 시작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저점이 깨지는 순간부터는 매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른 알트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알트들이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담을 생각이고, 다른 알트들은 차트만 보고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담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이 코인을 말씀을 드릴까 말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웹3 대장 코인인 격이고 차트로만 봤을 때는 파일 코인이 이제는 좀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3달러 밑에서는 한번 담아봐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들고 왔고요. 제가 정보를 보고 매매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다 뭐 틀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차트만 봤을 때는 얘도 한 번 더 빠져서 3불 밑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매집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고점을 넘겨주는 날이 올 수도 있죠. 나는 과연 어떻게 투자할지를 이때 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내려오는 코인들을 보고 내가 어디서부터 잡을지 이런 거를 대비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파일코인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골드입니다. 왜 갑자기 코인 얘기하다가 골드 얘기를 하는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골드는 1순위 투자 상품입니다. 골드가 지금 현재 신고점을 찍었어요. 골드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실제로 골드는 자재이기 때문에 대체 수단이 없다라는 거, 그거 하나로 봤을 때 투자 상품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골드는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져가야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금을 사게 되면 바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코인에만 K 프리미엄이 있는 게 아니라 골드에도 마찬가지로 K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내가 골드를 사는 것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못해도 20%에서 30%, 많게는 30%까지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우리는 30%, 20%를 비싸게 주고 사는 격입니다. 골드는 현물을 들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골드를 사는 이유는 말 그대로 내 현금 가치는 계속 깎이기 때문에 이 현금을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을 찾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금, 뭐 아니면 부동산 있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괜찮은 방법으로는 금, 은
이런 식으로 자재, 원자재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죠. 원자재는 내가 들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가격이 유지되는 것만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해외 거래소에는 골드와 1대1로 패깅되어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을 사는 것은 똑같이 내가 골드를 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조정이 한번 크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우상향을 하게 된다면 못 잡겠지만 한 번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 1850불 밑에서부터는 여러분들 충분히 매집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알트코인은 일단 앱토스라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차트적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이 코인에 대한 전망성도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앱토스 같은 코인은 재단이 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을 가능성도 높고 심지어 지금부터 빠져서 5달러 밑에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이 밑에서부터는 매집 들어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들고 온 코인은 매틱이고요. 폴리곤이라는 코인입니다. 이 매틱도 어떻게 보면은 뭐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이긴 한데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무너지지 않았던 코인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0.5불 밑으로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밑에까지 빠지게 된다라고 해도 물려도 탈출 가능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들고 왔고요. 저한테 이렇게 뭐 알트코인에 대한 전망성 이런 걸 따져본다면 그렇게 뭐 큰 역할은 없습니다. 차트적으로도 분석을 했을 때 괜찮고 이 2021년도, 22년도 장에서부터 계속 꾸준히 봤었던 코인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한번 자리가 오게 된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밑에서부터는 돈 되는 대로 매수를 받아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코인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물을 원화로 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살 생각이 전혀 1도 없어요. 일단 프리미엄 자체도 일단 말이 안 될 뿐더러 저는 모든 자산이 해외 거래소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서 매집을 하고 스테이킹까지 하고 나중에 정말 큰 상승장이 왔을 때 김치 프리미엄까지도 저는 먹고 이 시장을 나올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더를 가지고 해외 거래소에서 살 생각이지 그렇게 호가창도 정말 얇고 틱 단위도 높고 수수료마저도 한국 거래소가 비싼데 굳이 거기서 거래를 할 필요가 없죠. 저한테는 굳이 그렇게 위험성을 가지고 한국 거래소에서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업비트나 빗썸이 과연 이 한국 거래소가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지 이제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보면 업비트랑 빗썸은 정말 구멍가게예요. 굳이 그곳에서 거래를 할 필요성을 저는 못 느낍니다. 한국 개미들을 털어먹기 위해서 한 번씩 업비트 설거지장이 오거나 업비트 불장이 올 때 그때 한 번씩 들어가서 매매하면 돼요. 그때만 매매하고 저는 모든 거래를 해외 거래소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한국 거래소를 이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다뤄봤고요. 제가 계속 보이는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혹은 뭐 소통방에서라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리를 기다리시고 매집하실 준비를 슬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비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저 빛을 길을 따라